면 우리가 흔히 한 줄 세우기라고 그러거든요. 중등에서는 이제 한 줄 세우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줄 세운다는 건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한 줄로 쫙 줄 세우는 거야. 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한 줄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이제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맨 처음 이게 우리가 이제 A, B, C 세 사람 세우는데 맨 앞자리, 중간 자리, 맨 뒤에 설 L가 누구가 될 수 있는지 다 어떤 이제 순서로 이제 A, B, C를 줄 세울 수 있는지 다 그거를 이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고등과정에서 이런 걸 보고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 정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뭔가 한 줄 세우기라고 흔히 책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주어진 대상들을 나열하는 순서를 정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럼 순서를 정하는데 그럼 우리가 맨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런 게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앞에서부터 오는 애들의 자리를 1번, 2번, 3번 자리라고 하면은 1번 자리에 누구 올까요? 하면은 A가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1번 자리에 A로 와. 그러면 이제 2번 자리에서는 A가 아닌 B 또는 C가 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번 자리 A 오고 2번 자리 B가 오면 3번 자리에 누가 올 수밖에 없어? 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번 자리 A 오고 2번 자리에 C가 오면은 3번 자리에 B가 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이게 만들어 보려고 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경우에서 또 구해보면은 이제 B가 맨 앞에 올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A, C 차례로 올 수 있고 C, A 순서대로 올 수 있겠고 그러면 C가 맨 앞에 오면은 이제 B가 그리고 A가 두 번째 오면서 각각 B, A 또는 A, B 순서대로 이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보다 보면은 그럼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끄트머리. 자, 1번 자리 A가 올 때, B가 올 때, C가 올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두 가지씩 세 번 세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A, B 세 사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2를 세 번 더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어려운 말 없으면 자, 이제 그러면 네 사람일 때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네 사람일 때도 이런 식으로 해볼 텐데 자, 그럼 네 사람이야? 사람이 네 명이야? 자, 사람이 네 명이고 이 네 명을 모두 다 이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 씁니다. 자, 그럼 1, 2, 3, 4 이렇게 있었을 때, 자, 1번 자리에 A가 올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 2, 3, 4에 이제 B, C, D를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1번 자리가 A일 때 2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세분다면 저런 식으로 또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A, B 왔으니까 3번 자리에는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겠고 그러면 A, B, C 차례들 왔으니까 이 경우에서는 맨 뒤에 오는 게 D A, B, D 순서대로 썼으니까 맨 뒤에 오는 건 C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괜찮죠? 나뭇가지 그림 만드는 거 여기까지 못 알아보는 거 없으면 자 여기서 이제 A, C 이렇게 되면은 B, D가 그 다음 순서에 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대로 BD가 이렇게 놓아졌을 때는 DB로 맨 마지막에 정해지면 되겠다. 그럼 이제 AD에 오니까 AD, B가 세 번째 올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C가 꼴찌. 자, 그러면 이제 C하고 B의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나열이 될 수도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이 자, 두 가지씩 세 번을 세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지금 A가 이렇게 1번 자리에 왔을 때 이렇게 2 곱하기 3에서 여섯 가지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1번 자리에 A만 올 수 있어. 맨 앞자리에 선두가 A만 있어야 된다는 법 없잖아요. 그러면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만약에 B가 왔다고 쳐보세요. 자, 일일이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럼 B가 오게 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자리에 세 명의 사람이 오고, 세 번째 자리에는 두 명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오게 되니까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길 거고, 자, 4번 자리에는 앞에 세 자리가 결정됐으니까 누가 오든지 딱 한 명씩 이렇게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B로 시작해서 이렇게
나뭇가지 그림 모양을 그리더라도 여기는 2 곱하기 3이라는 수가 세워질 거라는 게 조금 예상이 되면 되는데, 자, B가 선두일 경우에도 이렇게 같은 구조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경우의 수를 세면 이러한 만큼의 이제 수가 나올 거다라는 거 인정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3을 여러 번 또 더하게 되겠네요. 그럼 2 곱하기 3을 몇 번 더할까요? 그렇죠. 4번 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다 그리지 않았지만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수인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은 총 2 곱하기 3을 4번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4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여기는 이 수들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3은 뭐였냐면,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였던 거예요. 1번 자리. 그러니까 여기는 1번 자리에 경우의 수. 자, 오케이. 그럼 여기는 3은 금방 알겠어. 그럼 여기는 2는 뭘까? 여기 있는 어떤 경우의 수지? 자, 여기 있는, 그쵸. 2번 자리에, 자, 1번 자리에 A가 왔을 때 2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B 또는 C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는 누구였냐면 2번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였던 거예요. 걔네들끼리 곱해지는 거죠. 그럼 앞에 요거 한번 써볼까요, 내가? 1. 자, 사실 1은 저기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은 곱 하나만 하잖아. 근데 1을 쓴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1번 자리에 누구 하나 정해놓고 2번 자리에 오는 거는 1번 자리에 온 애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 중에 어느 하나가 오니까 경우의 수 2였던 건데, 그러면 내가 1번 자리 정하고 2번 자리 정했을 때 여기 3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럼 얼마야? 그렇죠. 1인 거죠. 자, 내가 3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자, 앞에 1번 자리, 2번 자리에 반드시 두 사람이 배열이 됐기 때문에 3명의 후보 중에서 2명 이미 썬 상황이니까 남는 후보가 한 명밖에 없어서 3번 자리 오는 건 무조건 누가 오든지 간에 각 케이스도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자리에 3명 중에 하나, 2번 자리에 2명 중에 하나, 3번 자리에 한 명 나머지 한 명 딱 배열하니까 3번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는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곱해진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여기는 어때? 자, 그럼 내가 여기도, 자,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4라는 수는 뭘까요? 4라는 수는 뭐겠어? 그쵸. 이게 제일 선두에 오는, 1번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 그럼 여기는 3이라는 경우의 수는 2번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죠? 3번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가 2인 거고요. 자, 맨 끝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가 1이 되는 거예요. 4명 중에서 한 명씩 배열을 하면은 그 다음 자리에 놓일 수 있는 후보가 하나씩 이렇게 줄어드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각 자리별 경우의 수들을 곱하면은 이렇게 세서 하는 일들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렵네. 여기까지 어렵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줄 세우기의 기본 원칙이 그래서 뭐냐. 자, 한 줄 세우기 했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기본 원칙이 이거예요. 각 자리별 경우의 수의 곱이다. 각 자리별로 놓일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곱해서 우리는 이런 나뭇가지 그림을 하는 이런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곱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조금 하실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다 지우고, 자, 이거는 내가 놓여져 있는 이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을 모두 다 나열을 한 거죠. 모두 다 이제 한 줄 세우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들 중에는 어떤 것들도 있냐면,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5사람을 쓸 텐데, 자, A, B, C, D, E라는 5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나는 이 5명을 모두 다 한 줄로 딱 세우는 게 아니라 2명을 뽑아서, 자, 2명을 선택을 해요. 2명 선택 후, 우리가 줄을 세우려고 해요. 자, 순서를 정해서 나열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2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리가 몇 개 생기냐면 자리가 2개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제 1번 자리하고 2번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자리에 누구 세울까요? 그럼 A, B, C, D, E라는 후보가 5명 있으니까 이렇게 A에서부터 E까지 이렇게 나뭇가지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자, 1번 자리가 A였을 때 2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다 세워줘야 하면 1번 자리에 A를 박았어요. 그럼 2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은 1번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인들인 B, C, D, E죠. 네 가지 경우가 1번이 A일 때 이렇게 2번 자리에 배열될 경우가 네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또 몇 번 더 할 것 같아? 응? 네, 5번. 윤찬 5번 하고 온 거 맞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인 거고요. 2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인 거니까 1번 자리에 놓이는 경우의 수를 2번 자리에 놓이는 경우의 수만큼 여러 번 더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리가 2개니까 자,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와 2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를 곱해서 자, 이런 식으로 각 자리별 경우의 수에 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웠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가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응용적 동작이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155쪽에 이제 예제 53-1을 보시면요.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5명이 한 줄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리를 고정시켜 놓은 거야. 자리가 고정되는 문제라고 흔히 그러거든요. 자, 일부의 자리가 고정됩니다. 자, 일부의 순서가 고정되는 거예요. 자,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자리가 1, 2, 3, 4, 5가 있는데 자, 1번 자리에는 경민이가 자, 2번 자리에는 성준현 애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 그 상태에서 자, 2, 3, 4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는 1번 자리에 경민이가 오고 5번 자리에 자, 성준이라는 애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딱 이렇게 2, 3, 4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는지 그때마다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 또 순서를 정하는 거고 요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원래 5명 있었죠? 그럼 내가 2번 자리에 올 애들 결정할 때 경우의 수가 5명 중에서 이미 2명이 자리는 결정이 되었잖아. 그럼 여기 놓일 수 있는 후보들은 총 5명이에요? 3명이에요? 네, 3명이죠? 자, 그러니까 3명이니까 그 3명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자리에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배열을 할 때 3명 중에 1명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3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겠죠. 그럼 4번 자리는 어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네들을 그냥 곱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6가지라고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자, 그래서 이제 자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대로 고정된 애들은 냅두고 어차피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애들의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리에 경우의 수들을 구해서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리가 고정되면 고정된 대로 고정시켜 놓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리에 경우의 수들을 계산해서 곱해 주시면 되는 걸로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응용 동작이 살짝 더 들어가면은 유제 53-2번 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럼 거기 같은 페이지 유제 53-2번 보면은 지금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자, 그러면 세 사람이 있는데 이제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민주가 제일 먼저 뭐 연설을 해야 된대요. 자, 이제 민주가 선거 유세하는 거니까 뭐 연설 같은 거 하나 보죠. 이제 민주가 제일 앞에서 이제 유세를 할 때, 그럼 민주가 제일 마지막일 때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민주가 선두란 얘기는 1번 자리에 민주가 오고 나머지 2, 3자리에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차례대로 오는 그런 경우의 수인 거고
그럼 민주가 제일 끝이라는 거는 1번 자리는 비어 있는데 3번 자리에 민주가 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를 세보면 후보가 3명이기 때문에 3명 중에서 민주라는 애가 여기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 두 번째 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2가 되는 거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자리가 결정이 됐으니까 낳는 후보는 둘이라서. 자, 그래서 이제 낳는 후보의 수를 가지고 차례대로 자리별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적어 가시면은 자, 여기나 민주가 선두일 때나 제일 끝이 되나 각각 이렇게 두 가지씩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민주가 선두이거나 제일 끝이다. 자, 이렇게 뭔가 경우의 수에서 뭐뭐 하거나 또는 이런 말이 나오면 경우의 수들을 각각 다 이런 경우도 세고 저런 경우도 세서 다 모아서 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서 세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데 이것 또는 저거를 세봐라 라고 하면은 이것도 세고 저것도 세서 총 몇 가지인지 다 세는 거니까 이제 모으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합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나오시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문제에서 뭐뭐 하거나 뭐뭐가 되는 경우를 직접 다 자리가 고정되면 고정된 대로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를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해주자고 했던 거고요. 아, 맞다. 여기 얘기하면서 잠깐 끊겼는데 자, 민주가 선두이거나 민주가 제일 끝이다. 자, 문제에서 대놓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A 또는 B를 구해라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나중에 뒷부분 풀 때는요 아마 다음 시간쯤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뒷부분 풀 때는 이 A 또는 B라는 상황을 직접 설계를 해서 문제에서 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56쪽 보시면은요 이제 색칠하기 문제가 좀 나와요. 색칠하기 문제. 자, 색칠하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색칠도 이게 그 색칠들을 배열하는 거거든요. 네, 색칠하는 순서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156쪽에 53-2번을 보면은 내가 이 A, B, CD라는 칸에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칠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제 그 개수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칸에 어떤 색이 들어갈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칸에 어떤 색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색칠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A, B, C, D가 이제 있고 여기에다 지금 색을 네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사색이 있어요. 사색. 이 사색을 모두 다 골고루 써서 색을 칠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B하고 D같이 이렇게 이웃하지 않은 칸에는 서로 같은 색이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문제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은 색을 두 번 이상 쓸 수 있는데 이웃한 면에는 같은 색을 이제 칠할 수 없고 그래야지 이제 여기는 ABCD 칸이 ABCD가 이제 서로 구분이 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색 칠하는 때 내가 네 개 중에 한 칸을 정해서 먼저 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만약에 A를 내가 고르면은 A에 고른 거는 B, C, D가 다 같은 색, A랑 같은 색을 칠하지 못하죠.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C를 골라도 마찬가지인데 B나 D 같은 경우는 내가 B를 골랐어. 그러면은 A, C에만 B에 칠했던 색을 못 칠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하나를 딱 정해서 먼저 색을 칠했을 때 자, 그것 때문에 같은 색으로 못 칠하는 칸이 제일 많은 데가 있어요. 보면은 즉 이웃한 칸이 제일 많은 데가 있거든요. 일단은 뭐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제 문제의 원칙은 뭐냐면 이웃한 칸이 제일 많은 것부터 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먼저 정해서 칠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나머지 칸들에 칠해지는 경우의 수가 제한이 되니까 그쪽이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웃한 칸이 제일 많은 것부터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웃 한 칸이 제일 많은 것부터 경우의 수를 셀 거야. 그래서 이제 A는 BCD 세 칸, C도 마찬가지 BAD 세 칸 이렇게 이웃해 있으니까 A 아니면 C를 먼저 칠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나머지는 그냥 순서를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크게는. 자, 그럼 이제 A에 칠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색이 있죠. 자, A 자리에 올
색을 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색칠하는 이제 색의 배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거니까, 색칠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니까. 자, A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합니다. 자, 그럼 B에는 A에 칠한 거 하나를 못 칠해요. 자, 그러니까 B 자리에 칠하는 거 세 가지. 자, 그럼 여기서 C 자리에 칠해가는 거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A, B에 이미 색이 칠해져 있다고 가정하고 C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가지수를 구하면. 자, 세 개 후보는 네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 두 개를 B, A에 서로 다르게 칠했죠. 그러면 이제 C에 칠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남는 거 맞죠? 네 가지가 있었는데 A에 칠하고 B에 칠했으니까 두 가지 후보가 남아요. 뭐가 남을지 모르더라도. 자, 그 경우의 수를 쓰는 거야. 그러면 D는 어때? D는 그러면 자, A에 칠하고 B에 칠하고 C에 칠했으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인가? 예,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몇 가지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왜냐하면 B에 칠했던 거를 칠할 수도 있으니까. 즉 A하고 C에 칠했던 것만 못 칠했기 때문에 D에 칠할 수 있는 색칠 후보는 A, C에 칠는 걸 제외해서 두 가지. 그래서 각 자리별 경우의 수를 곱하면은 기본적인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구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색칠하는 문제도 좀 이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안 되는 것들도 좀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그려놓은 도형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심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두 번째 공부할 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색칠하는 경우의 수들도 자,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거기 159쪽도 볼게요. 거기 159쪽으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 정해져 있는 후보들을 이제 나열하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말 그대로 누군가를 이렇게 줄 세워서 전설 정하는 경우의 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색칠하는 순서를 정해서 색칠하는 방법을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159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어떤 수들을 이용해서 몇 가지의 정수 또는 몇 가지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겠냐 그런 거를 이제 구하는 데에도 이 방법들이 좀 쓰여야 자, 그런 정수의 개수 또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냥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뭐 정수 만들기라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음의 정수 만드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1, 2, 3, 4가 있는 자, 이 카드 중에서 자, 1, 2, 3, 4가 딱 적혀 있는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 자, 그래서 이제 1, 2, 3, 4 중 서로 다른 수 3개를 골라서 세 자리를 만드는 방법의 수. 세 자리 정수의 개수라고 해봅시다. 자, 음의 정수는 보통 세지 않고 다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세 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그러면은 세 자리 정수니까 우리가 자리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1에서 4까지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는 거 맞죠? 그럼 내가 1에서 4까지 뭘 고르든 간에 하나를 100의 자리에 갖다 쓰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몇 가지인 거야? 세 가지인 거 맞죠? 그러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골랐으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 가지. 여기가 괜찮죠? 얘네들을 곱하시면은 아까 마치 1, 2, 3, 4 중에 세 개를 골라서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 거니까 이런 세 자리 정수의 개수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24가지의 세 자리 정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제한 조건이 걸리기 시작하거나 그러는 건데 자,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세 자리를 만드는데 이번에 0이 껴들어요. 자, 이렇게 0, 1, 2, 3, 4, 5 이렇게 6개의 숫자 카드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냥 똑같이 세 자리 만들어봐. 몇 개 나와? 이렇게 이제 자, 구해보라고 시키는 거지. 세 자리 정수는 몇 개니? 자,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자, 111별로 자릿수에 올 수 있는 자리별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합시다. 자, 그럼 이번에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후보가 지금 총 6개거든요. 숫자 카드가 6개가 있는 건데 이 6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0의 자리에는 그럼 정확하게 세 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100의 자리에는 6개 수를 다 갖다 때려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죠. 0 빼고 5개죠. 자,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5개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후보는 다시 계산해야 돼. 자, 6개 중에서 100의 자리에 하나를 갖다 썼어. 그럼 뭘 갖다 쓰지? 1, 2, 3, 4, 5 중에서 어떤 걸 갖다 쓰든지 간에 4를 쓰든 3을 쓰든 2를 쓰든 간에 우리가 이제 6개 중에서 하나를 썼기 때문에 5개가 돼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10의 자리는 가운데 있는 수니까 세 자리 만들 때 0이 들어가도 세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0이 들어가도 괜찮잖아.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라고 해야 돼, 5라고 해야 돼? 응? 5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개 중에서 2개를 갖다 썼으니까 몇 개가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없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우의 수들을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경우의 수는 이렇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옵션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워지면은 여기서 이제 옵션이 들어갑니다. 이제 무슨 옵션이 들어가냐. 그럼 요거 한번 보셔. 자, 그러면은 이제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거기 160쪽에 55번 같이 이렇게 수연아 너무 넉넉히 있지 마라. 많이 힘들면은 집에 가서 아프면 쉬어요. 아파서 그런 거면 너무 넉넉히 있으면 안 돼. 너무 넉넉히 있네. 자, 그 예제 55번은 40 이하인 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40 이하인 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0, 1, 2, 3, 4 5장이 있고 2장을 뽑아서 40 이하를 만들라고 시키는 건지. 자, 그러면 말 그대로 40 이하니까 자, 이런 거는 자, 크기의 제한 조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못 해요, 사실은. 요걸 못 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크기의 제한이 있다. 크기 제한. 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짓거리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기 제한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경우의 수가 각 자리별로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일일이 세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일이 세는 것도 흔히 노가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제 무슨 소리냐면 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 40 이하의 두 자릿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중에서 제일 큰 게 4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0인 거거든요. 여기서는 0, 1, 2, 3, 4 이렇게 있으니까. 자, 40이 제일 큰 수라고. 제일 큰 것부터 세든 제일 작은 것부터 세든 기준이 있어야 돼. 제일 큰 것부터 셉시다. 그러면은 10의 자리가 3일 때 올 수 있는 수는 자, 3일 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0, 1, 2, 4 이렇게 총 4가지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일일이 세다 보면 여기서부터 규칙성이 생겨요. 10의 자리가 2인 경우도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10의 자리 2인 경우도 세면은 내가 10의 자리 2 갖다 썼어. 남는 후보가 4개니까 여기다가 이제 쓰는 숫자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가지수는 달라지지 않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4가지씩 한 번, 두 번, 10의 자리가 1일 때도 이렇게 세야 되는 거죠? 두 자릿수니까. 자, 그래서 만약 한 자릿수까지 포함이면 10의 자리가 0인 것까지도 세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두 자리 개수를, 두 자리 정수 중에서 40 이하인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두 자리를 물어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기 때문에, 여기 있구나.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기 때문에, 자, 지금 4개씩 몇 번 세야 되냐면요. 3번 세셔야 돼요. 자, 12자에 3인 거, 2인 거, 1인 거는 이렇게 4개씩 있으니까, 자, 이렇게 세우다 보면 규칙성이 생겨서 같은 경우에서 여러 번 더하는 게 좀 보일 거고요. 여기다 추가로 41대 경우까지 하나 더 더해서 경우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크기가 제한이 생기면 일일이 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제한이 될 때 또 일일이 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제 55-2번, 유제 55-2번 같이, 자,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수화의 개수를, 이거 가지고 그냥 총 몇 개 나와,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신경 써야 될 옵션이 있으면은,
일일이 좀 세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0, 1, 2, 3, 4, 5에 해당하는 숫자 카드 이제 6장을 이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보쇼라고 이제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5의 배수의 특징은 딱 이거죠. 1의 자리가 5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5의 배수를 결정하는 거는 1의 자리에서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조금 약간 생각을 바꿔야 돼. 뭐냐면 내가 각 자리별 경우의 수의 곱이라고 그랬잖아. 자, 각 자리별로 몇 가지씩 있는지 세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정수 만들기 할 때 높은 자리부터 정했죠? 그렇죠? 근데 5의 배수나 2의 배수 이런 애들은 있잖아. 1의 자리가 2의 배수가 되는지 5의 배수가 되는지 결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1의 자리를 먼저 정해야 돼. 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 내가 1의 자리를 먼저 5로 정했어. 그럼 10의 자리에 올 거를 정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의 자리에 없고 5 빼고 나머지 0 제외한 4, 3, 1 다. 이렇게 해서 45, 35, 25, 15 세면은 4개인 거 못 세나? 이렇게 해도 개수 자체는 세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1의 자리부터 먼저 정해서 세도 괜찮다고. 어차피 우리는 만들어지는 수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자, 거꾸로 1의 자리부터 낮은 자리부터 정해서 세도 전혀 이상한 게 없는 거야.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의 자리에 그럼 0인 것까지 세야겠지? 그럼 1이랑 0일 때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총 몇 가지일까요? 1의 자리에 0을 썼네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그죠? 5가지죠? 5에서 다 안 쓰더라도 이렇게 5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모아서 총 9가지.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일이 센다고 하지만 금방금방 세워지는 거죠. 지금부터 나오는 건 이제 대신에 이제 뭐가 없냐면 순서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대표 뽑기라고 중등 과정에서는 그러고요. 네, 대표 뽑기라고 흔히 중등 과정에서는 그러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인 거냐면 A, B, C, D, E 해놓고 요새 회장, 부회장 그러잖아요. 반에서 뽑을 때. 그래서 내가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아요. 자, A, B, C, D, E 중에서 회장도 한 명 뽑고 부회장도 한 명 뽑는 거야.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직책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직책이 다른 두 명을 이제 좀 뽑아내는 그런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우리 이제 이런 순서 정하기랑 사실 별 다를 게 없거든요. 5명 중에서 회장을 한 명 고르면 우리가 이제 5명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고르게 될 거고, 즉 내가 A를 골랐다라고 치면은 거기에다 부회장을 한 명 짝 지어주는 그런 식인 거거든. 그러니까 A를 고르게 되면은 후보가 남은 사람이 이렇게 4명이니까 4명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골라서 A, B 이렇게 회장, 부회장, A, B, 회장, 부회장, A, C, A, D, A, E. 자,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B하고 A의 역할이 바뀌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이때 분명히 이제 B하고 A의 자리가 바뀌었으면은 우리가 회장과 부회장의 역할이 지금 바뀐 거니까 A, B 이렇게 되는 거랑 BA 되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경우고 따로 세야 되는 거죠.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세기 때문에 이렇게 회장 한 명 뽑는 경우에 부회장 한 명을 뽑아서 우리가 짝지어주는 그런 경우의 수는 이제 뽑는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회장을 먼저 뽑고 부회장을 그 다음에 뽑는 거니까 뽑는 순서를 다르게 하면 다른 경우라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뭔가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회장을 먼저 뽑고 부회장을 나중에 뽑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 A, B, C, D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열하는 순서가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이제 순서 정하기로 해서 각 자리별 경우의 수를 고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회장, 부회장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문둥그려서 자, 그냥 회장, 부회장 그런 거 없어. 다 똑같이 대표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럼 이런 거는 회장, 부회장 그런 구분이 없어요. 자, 대표 2명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A, B로 뽑든 B, A로 뽑든
쓰는 순서, 즉 뽑는 순서만 달랐지 얘네들 A, B로 이렇게 묶어서 뽑든 B, A로 묶어서 뽑든 얘네들은 서로 같은 경우라고 세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경우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중복해서 세진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썼을 때 A, B, B, C, A, C 한번 다 일일이 써볼게요. A, D, A 이렇게 해가면서 B, A 등등등등 해가면서 이제 끝에 D, E까지 총 이렇게 해서 20개의 경우의 수를 위에서 셌다면 자 여기서는 이렇게 BA나 AB나 이렇게 서로 똑같은 경우니까 이런 건 둘 중에 하나만 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AC 생기 있으면 이렇게 20가지 경우 중에서는 여기 중간에 보면 CA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서로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경우에 쓰니까 실제로 이렇게 20개 중에서 이렇게 자 순서만 바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세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세야 된다는 얘기는 이 20가지 중에 두 개씩 하나로 중복이 되는 거니까 나누기 1을 해서 10가지만 남겨야 된다는 얘기가 한 거지.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에 이제 내가 이게 순서를 다르게 해서 세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뽑는 순서를 정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5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되니까 이게 나누기 1을 하게 되는 이유가 2 곱하기 1을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두 사람이 이제 줄 서는 경우의 수입니다. 두 사람끼리 뽑은 두 사람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되니 그걸로 나눠서 이렇게 10가지라고 나는 구해야 되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괜찮으면 이제 같은 조건에서 대표 3명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3명을 뽑아보세요. 자, 한꺼번에 3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A, B, C를 선택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A, B, C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A, B, C를 선택하나, 자, A, C, B를 선택하나, 이거 다른 대표 3명 뽑아준 건가? 자, 쓰는 순서만 달랐지. 자, 이 경우나 이 경우는 다 같은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A, B, C가 서로 자리가 바뀌는 BCA, BAC, 자, CBA, CAB, 이런 애들은, 자, 적는 순서만 바뀌었지. 자, A, B, C가 대표 3명인 거는 똑같잖아. 다 같은 경우라고, 얘네들은. 이 상황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뽑는 순서를 굳이 다르게 해서 뽑더라도 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 흔히 이제 순서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서가 구분되는 경우들, 순서가 구분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A, B, C끼리 자리를 바꾸는 이 6가지의 경우가 하나로 중복이 되는 거예요. 6가지가 자, 하나로 중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게 되냐면은 자, 만약에 이세 대표 3명이 아니라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식으로 셌다고 쳐봐. 만약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회장, 부회장, 총무 되는 경우에요. 그럼 다 다르게 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대표 3명일 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뽑듯이 서로 순서를 이제 정해서 차례대로 뽑아주되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차례를 뽑게 되면은 만약에 대표 3명 한꺼번에 뽑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뽑은 3명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인 6가지가 하나로 중복되는 거니까 나누기 뭘 해야 되냐 이 뽑은 3명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인 6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 6이 계산되는 방식은 이겁니다. 뽑은 3명끼리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3명끼리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3이 1의 곱으로 우리가 결정이 되겠죠. 아까 한 것처럼.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흔히 중등과정에서 대표 뽑기, 즉 순서 구분하지 않고 몇 명 중에서 2명 또는 3명을 선택하는 경우에까지 보통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순서가 정해지는 것처럼 곱하기 하면서 세다가 이제 나누기를 끝 해줘야 되는데 나누기를 하는 거는 여기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제 선택된 애들끼리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만큼 이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뽑는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해서 자, 선택만 하지 선택된 애들끼리 순서를 구분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는 순서를 구분해서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순서가 없어요. 선택된 애들끼리 순서를 정하지 않아요. 자, 순서를 구분하지 않는다,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경우의 수를 세게 되냐면 자,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해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셉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해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세요. 자, 책에는 이런 식으로 안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이제 적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돼야지 좀 심한 문제까지 좀 푸니까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뽑은 R명을 나열하는, 즉 순서 정하는 경우의 수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딱 그 의미인 거죠. 자, 5명 중에서 후보가 5명 있는데 5명 중에서 3명을 대표를 뽑아보쇼. 3명 한꺼번에 선택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5명 중에서 맨 처음에 1명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명 중에 하나 뽑고 세 번째로 뽑은 애는 3명 중에 하나 뽑으니까 5, 4, 3의 곱으로 5명 중에 3명을 순서를 정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중에 6가지가 하나로 중복이 되는 이유는 뽑힌 3명끼리 이 3명끼리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6으로 이제 나눠서 중복되는 경우를 하나로만 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요거는 지금 책의 개념 한 통에 몇 페이지냐 거기가. 근데 적혀 있다. 그 160제 적혀 있네요. 난 이거 없을 줄 알았는데. 보통 중등 교재에 안 적혀 있는데 여긴 적혀 있네. 그래서 이제 책에도 거기 161쪽에 정확하게 그 중간에 EX 문제 바로 위쪽에 적혀 있거든요. 거기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이제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해서 이제 조금 문제를 풀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응용 동작들 좀 어떤 것도 있는지 좀 예제들 좀 풀어볼게요. 자, 예제들을 좀 충분히 보시는 게 경우에서 중요하니까. 자, 162쪽에 예제 56-1번 봅시다. 자, 그럼 예제 56-1번을 보시면은 이제 A, B, C, D 이 중에서 5명의 학생 중에 회장 1명, 대기원 2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A 또는 B가 회장으로 뽑히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회장 1명에 대의원 2명이니까 자, 회장을 1명 먼저 뽑고 나서 자, 순서가 있는 거죠. 회장을 먼저 1명을 뽑고 나서 대의원 2를 뽑는 거예요. 자, 조금 문제가 이제 어려워졌는데 자, 그럼 내가 5명 중에서 회장 1명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A 또는 B가 회장으로 뽑혀야 된대요. 그러니까 A 또는 B. 자, 그럼 이제 A 또는 B 이렇게 짝지어서 한번 세볼 거예요. 자, 그럼 A에다가 그 대의원 2명, 그러니까 쫄병 2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A, B, C, D, E 이렇게 5사람이 있었던 거고 A가 회장이면 A가 날라가고 B, C, D, E 중에서 2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자, BC도 갈 수도 있고 BD로 갈 수도 있고 B2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일일이 세도 되지만 이렇게 일일이 세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자, BC로 뽑으나 CB로 뽑으나 어때? 이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여기서는 BC로 뽑으나 CB로 뽑으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한꺼번에 2명 뽑는 거니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BC로 뽑으나 CB로 뽑으나 똑같이 대의원 2명이에요. 대표 2명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조금 발견이 되면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거네. 그럼 차례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다 쓰지 않더라도 4명 중에 하나 뽑고 그러면 낳는 후보 3명 중에 하나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것처럼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뽑은 2명끼리 여기는 뽑은 2명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에서 BC나 CB나 또 똑같은 것, 즉 2가지였죠. 그렇게 2로 나눠서 회장이 A면 6가지가 되는구나 라고 세면 됩니다.
자, 그럼 회의장 A면 6가지예요. 그럼 회장이 B일 때는 그럼 뭐 다르겠어? 회장이 B면은 자, B가 후보에서 삭제되고 A, C, D, E 중에서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적히는 경우의 수가 여기에 지금 일일이 적지 않도록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이 4명 중에서 차례대로 2명을 순서를 정해서 선택을 하고 자, 뽑은 애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고 그래서 6가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6과 6을 2번 더 하는 거니까 결국은 6 곱하기 2가 되는데 그 2가 되는 경우는 회장이 뽑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2 곱하기 6으로 계산하는 게 2 곱하기 42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앞선 예제들보다 조금 복잡해졌는데 말 알아듣기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까지? 최대한 나뭇가지 그림 이용해서 처음엔 다 설명할 거고 좀 익숙해지면은 그냥 계산식만 쓰긴 할 텐데 자,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계속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아니면 직접 그리거나 헷갈리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고르시면 되고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문제들을 이제 대표 뽑기를 활용하는 문제들은 뭔가 한꺼번에 선택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우가 4개의 색깔의 모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2개의 모자를 고르는 방법을 몇 가지인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사색이 있어요. 빨강, 파랑, 그 다음에 초록, 그 다음에 노랑. 자, 이렇게 R, B, G, Y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2개를 선택만 하는 거지,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뭐 줄을 세운다거나 모자를 이렇게 딱딱 순서를 정해서 뭐 이렇게 장식을 한다거나 그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선택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RB를 구하거나 BR로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를 RB로 작성하거나 BR로 작성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같은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뽑는 순서를 다르게 하더라도 같은 경우라는 게 좀 여겨지면 다, 자,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는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차례대로 하나 고르고 남는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이제 순서를 정하듯이 경우의 수를 세고, 자, 이렇게 2개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기.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어요, 여기까지. 민준이 괜찮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주로 나오는 문제가 악수 문제. 거기 한쪽 넘어가 보세요. 163쪽이에요. 자, 거기서 163쪽에 유제 56대 3번 보면은 악수하는 문제. 서로 학급이 어떤 반에 있는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10명의 학생이 서로 자, 한 사람당 나머지 9명의 사람과 모두 다 악수를 골고루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자, 무조건 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2사람끼리 짝지어서 악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악수를 한다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만약에 이게 4사람이라고 예를 들면은 야, A, B 악수해봐 라고 하면은 A 입장에선 B, C, D하고 악수를 해야 되고 B 입장에서는 A, D, C랑 악수를 해야 되고 여기는 D 입장에서는 B, A, C랑 악수를 해야 되고 C 입장에서는 A, B, D랑 악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과정들 좀 보면은 A 입장에서 A, B, 그 다음에 A, D, A, C 이렇게 악수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는 내가 A 입장에서 얘랑 악수하는 건 D 입장에서 이미 A랑 악수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 이런 선의 개수들을 좀 세면은 악수 횟수가 나오는데 이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자, A, B 악수에 한 번 셌어. AC 약수에 한 번 셌어. AD 약수에 한 번 셌어. 이렇게 이제 세는 거는 마치 내가 A에서 D 4사람 중에 악수할 2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자, 악수할 2사람을 선택을 할 때마다 악수하는 횟수가 딱 한 번씩 세워지는 거지. 자, 그러니까 내가 몇 명의 학생 중에서 악수하는 횟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거는 그 반 애들 중에서 악수할 애들을 2명씩 선택을 누군가 해줄 때마다
악수하는 횟수가 한 번씩 세워지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윤찬이랑 민준이 악수에 하면 한 번 세고 윤찬이랑 시연이 악수에 하고 한 번 세고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자, 내가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센다고 치면은 자, 반에 4명 있으면 똑같이 여기처럼 4명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셀 거잖아요. 그게 10명이 되면은 10명이 되는 대로 자, 10명 중에서 악수할 두 놈을 선택을 할 때마다 악수하는 횟수가 한 번씩 적립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자, 10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악수하는 횟수가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1명 고르고 나머지 9명 중에서 1명 고른 다음에 우리 10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 선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명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되니까 나누기 2를 해도 되는 거겠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악수할 2명을 이제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흔히 리그전이라고 그래서, 왜, 자, 우리 학교의 1학년 반이 만약에 5개의 반이 있는데, 5개의 반이 두 팀씩 짝지어서 한 번씩 경기하는 방식을 리그전이라고 하는데, 리그전 했을 때 총 벌어지는 경기 수. 5팀이 이제 서로 한 번씩 여기서는 이제 악수가 아니죠. 팀이니까 한 번씩 경기하는 서로 빠지면서 서로 한 번씩 경기할 때 총 경기 수야. 이런 걸 구하라고 시켜야 자, 그러면 이제 총 경기 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자, 그럼 5개 중에서 2개 팀씩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를 가질 거니까 자, 5개 중에 경기할 2팀을 고를 때마다 경기가 한 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5 중에서 2개를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팀을 순서를 바꿔서 선택을 해도 똑같이 경기하는 거 한 번이니까 이렇게 또 5 중에서 2개를 선택할 때마다 경기를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악수랑 똑같은 방식으로 대표 뽑기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수를도 이제 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56-2번이요. 예제 56-2번처럼 이제 같은 페이지죠. 123 중에 56-2번처럼 이렇게 원위에 있는 5개 정도 이제 보통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직선 위에 어느 세점도 같이 있지 않을 때라고도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원위에 있는 5개의 점이 있었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5개 중에서 선분을 그으려면 점을 몇 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분을 그으려면 이렇게 선분 하나 나오려면 점 몇 개 선택해야 되죠? 2개 선택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2개 선택해야 되니까 5개 점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A, B로 선분을 그으나 BA로 그으나 같은 선분인 거 인정할 수 있죠? 서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점을 쓰는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순서를 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2개의 점을 선택할 때마다 선분이 하나씩 세워지는 거니까 자, 5개의 점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4개의 점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처럼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자, 이렇게 선택한 2개를 순서 정하는 경우의 수로 또 나눠주면 이게 선분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응용 동작 들어가면 삼각형 개수야. 그럼 윤찬아 삼각형이 되려면 점 몇 개 선택해야 돼? 5개 중에서 점 몇 개 선택해야 삼각형이죠? 2개, 3개. 3개.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잖아. 그럼 이것도 생각해봐. 삼각형 ABC라고 쓰든 ACB라고 쓰든 자, 같은 거 맞죠? 그럼 순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도. 자, 5개의 점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남는 4개의 점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세 번째 점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순서를 다르게 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했지만 실제로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삼각형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뽑은 세 점끼리 순서를 다르게 하는 경우의 수로 이제 중복되는 거니까 중복되는 것만큼 나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좀 흔히 얘기하는 대표 문제들, 대표 뽑기 문제들의 조금 대표적인 문제들이죠. 말 그대로 이제 좀 대표 문제들 좀 푼 거고요. 자, 157쪽 봅시다. 자, 여기 157쪽 보면은 이제 거기 우리가 이제 자, 뭔가 서로를 이제 뭔가 이제 A, B, C, D 이렇게 네 명이 있었을 때 이웃하여색이 어떤 네 명 중에 두 명을 꼭 붙어 있게 하여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지금 시키거든요. 이웃하여 줄 세우기 이런 걸 시켜요. 거기 이제 EX 문제를 좀 해볼게. 그 EX 문제 54-1번 보면은 자,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 이렇게 있는 건데 여자 1번, 여자 2번, 자, 남자 1번, 남자 2번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 있는 거고 이 네 사람 중에서 남자들끼리는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한쪽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묶여서 이 조 단위로 움직이는 거야, 얘네들은. 여자애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되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네 명을 한 번에 딱 줄 세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얘네들이 꼭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세 명이 나열되는 것처럼 줄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 1, 남자 그룹, 여자 2 이렇게 세우고 여자 1, 여자 2, 남자 그룹 또는 여자 2 앞에 오면서 여자 1, 남자 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세 사람이 줄 서서 가는 경우의 수처럼 세워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셋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세 사람은 모두 다 나열하는 거니까 각 자리별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321의 곱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있잖아. 자, 이 묶음 안에서 남자 1, 2 이렇게 설 때를 가정하고 지금 이렇게 센 거지. 근데 이만큼의 경우의 수를 좀 더 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자 1, 2로 설 수 있지만 남자 2, 1로 설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여자 1, 여자 2, 남자 2, 1 이렇게 된 거랑 여자 1, 여자 2, 남자 1, 2 이렇게 되는 거는 엄연히 다르게 줄 선 거죠. 순서가 달라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남자 1, 2로 묶어서 이렇게 셋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셌는데 이렇게 남자 2, 1로 묶어서 이렇게 셋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또 한 번 세야 되니까 같은 경우의 수를 두 번 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 세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남자끼리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이제 감을 잡는데, 이제 오늘 조금 마지막으로 설명하기 이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섯 과목 중에서,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자, 2학년 2학번 요것만 할게요. 그럼 다섯 과목 중에서 이제 세 개의 교과서를 이웃해서 꽂는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앞글자만 쓰면은 국, 영, 수, 사가 이렇게 다섯 개 교과서를 순서를 정해서 이제 책꽂이에 차례대로 꽂는 경우의 수인데 자, 이렇게 수사가를 한꺼번에 묶어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구경에다가 세트, 구경 세트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여기처럼 똑같이 자, 다섯 개의 책을 꽂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 줄 딱 세울 때 구경 세트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이 셋을 가지고 우리가 차례대로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먼저 세게 되겠고 전체를 나열 때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세게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구경 세트에서 수사가 순서대로 나왔을 때 경우의 수거든요. 근데 수가사일 수도 있고 사수가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럼 뽑힌 애들끼리 즉 이웃한 애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은 여러 번 이거를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여기 해당하는 경우의 수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수사가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여러 번 더해지기 때문에 자 여기다 321, 즉 수사가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은 이제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흔히 이웃하여 세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 이웃하는 애들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이웃하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책에도 똑같이 써져 있어요.
자, 하나로 묶어.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와 이웃하는 것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으로 세워지어요. 자, 이것만 이제 조금 알아들으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웃하는 것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이웃하는 걸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157쪽이 맨 위에 조금 적혀 있습니다. 자, 요 얘기가 이제 실제 모양에서 어떻게 되는지만 알아두셨으면 됐고요.